중국의 일부 농촌 지역에서는 어린 여자아이들이 아주 어린 나이부터 미래의 아내로 정해진다는 것을 믿을 수 있나요? 어떤 사람들은 사랑이 아닌 부모를 속이기 위해 결혼한다는 것도요? 혹은 어떤 스트리머들은 생계를 유지하고 후원을 받기 위해 가짜 연애를 해야만 한다는 사실은요? 현대적이고 화려한 대도시의 겉모습 뒤에는 관련된 사람들조차 침묵을 택하는 가혹한 현실이 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지금의 중국을 안다고 생각했다면 이 영상을 본 후에는 다시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아내가 되기 위한 성장, 도둑맞은 어린 시절. 외딴 상월 마을에서 한 어린 소녀가 4살의 낯선 가정에 맡겨졌습니다. 모두가 그녀를 작은 신부라고 불렀지만 그녀는 그 뜻조차 몰랐습니다. 그녀는 생물학적 딸도 아니고 손님도 아니었습니다. 그 집 아들과 결혼하기로 정해진 존재였습니다. 하루하루 그녀는 모두가 미래의 남편이 될 것이라 말하는 소년과 함께 자랐습니다. 아무도 그녀의 의견을 묻지 않았고 학교에 다닐 수도 없었습니다. 여자애가 공부해서 뭐해? 어차피 나중에 집안일하고 애 낳을 텐데 라고 양어머니는 말했습니다. 더 슬픈 건 그녀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녀의 마을에는 그런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동양이 통양시라고 불렸습니다. 딸이 아니라 아내가 되기 위해 입양된 소녀들이었습니다. 그녀가 10대가 되었을 때 그 소녀는 아내를 대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식도 사랑도 없었습니다. 그 관계는 철제 화분에서 강제로 자라나는 나무 같았습니다. 자연스럽게 자랄 수 없고 정해진 모양으로만 자라야 했습니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1990년대의 오래된 보고서에 따르면 일부 농촌 지역에서는 여자아이의 6차 초매트가 비슷한 상황을 겪었습니다. 지방당국이 이후 이 관행을 금지했지만 여전히 일부 지역에서는 다른 형태로 조용히 존재합니다. 한 사례에 따르면 한 10대 소녀는 정해진 결혼을 피하기 위해 라이브 방송을 해야 했습니다. 그 영상이 화제가 되어서야 당국이 개입했습니다. 하지만 소셜미디어조차 없는 수많은 소녀들은 어떻게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요? 동양이. 한때는 전통이라 불렸던 이 제도는 사실 어린 시절을 가두고 소녀들의 선택권을 빼앗는 황금 감옥입니다. 그녀들은 침묵 속에 자라나고 정해진 인생을 살아가며 사랑할 사람을 고를 수 있다는 의미조차 모릅니다. 당신은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평생을 함께 살 수 있나요? 가족과 사회를 만족시키기 위해서요? 그리고 사랑 없는 결혼이란? 차가운 계약과 무엇이 다를까요? 이제 사랑이 조연에 불과한 결혼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계약 결혼, 사랑이 아닌 생존을 위한 서명. 상하이, 잠들지 않는 도시, 삶의 속도가 지하철보다 빠른 곳. 이곳의 번잡함과 화려한 불빛 속에서 단지 합법적인 존재가 되기 위한 결혼들이 존재합니다. 리벤, 29세, 부동산 업계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최근 장지의 장, 키에스라는 남성과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이 결혼은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은 온라인 비공개 그룹에서 시작되었고 그곳의 사람들은 사랑이 아닌 협력을 위해 짝을 찾고 있었습니다. 반은 상하이에서 아파트를 사기 위해 결혼 증명서가 필요했습니다. 반면 키엣은 동성애자로 가족의 끈질긴 질문을 피하기 위해 서류상 아내가 필요했죠. 그들은 거래를 했습니다. 같은 집에 살고 비용을 나누며 서로의 사생활에는 간섭하지 않기로. 우리는 남편과 아내라는 이름으로 살지만 사실은 룸메이트 같아요. 다른 사람들 앞에선 손을 잡고 자기야라고 불러야 하죠. 이런 결혼은 계약 결혼이라고 불립니다. 공식 문서에 조건이 적힌 것도 아니고 낭만은 없으며 이익만 있습니다. 베이징, 광저우, 상하이. 이런 결혼은 조용한 관행이 되고 있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지만 거의 말하지 않죠. 거짓말하고 싶진 않지만
이 사회에서는 가면 없이는 진실로 살 수가 없어요. 많은 성소수자들은 강제 결혼을 피하기 위해 이 길을 택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주택 정책이나 호구 등록을 위해 결혼합니다. 마치 꿈을 열 수 있는 열쇠처럼요. 하지만 사랑 없는 결혼 뒤에는 차가운 방, 침묵 속 식사, 역할에 맞춘 꿈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싸우지 않지만 친하지도 않아요. 그냥 두 낯선 사람이 집을 공유하는 느낌이죠.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이 삶에는 진짜 가족의 본질인 감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지만 그들이 맺은 침묵의 계약 때문에 쉽게 떠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결혼할 수 있나요? 부모를 만족시키기 위해서요? 그리고 평생을 낯선 사람과 보내는 삶. 그것은 진정한 삶일까요? 아니면 단순한 존재일 뿐일까요? 결혼이 감정 없는 계약이 된다면 과연 성공한 여성들은 자기 행복을 선택할 수 있는 걸까요? 프리미엄 노처녀, 성공이 죄가 되는 순간. 낮에는 천딩이 광저우의 대기업에서 마케팅 이사로 일합니다. 그녀는 3개의 언어를 구사하고 석사 학위가 2개 있으며 도심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죠. 하지만 매일 밤 그녀를 지치게 하는 것은 일이 아니라 어머니의 전화입니다. 도대체 언제 결혼할 거니? 친척들이 너에 대해 수군거리는 거 알아? 네가 너무 잘나서 남자들이 겁먹는 거야. 딩근 34세입니다. 그리고 중국 사회에서 그녀는 성누, 즉 프리미엄 노처녀로 낙인 찍혀 있습니다. 공식 명칭은 아니지만 그녀가 가진 어떤 학위보다도 무거운 꼬리표입니다. 나는 혼자라는 게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사람들은 나를 해결되지 않은 문제처럼 여겨요. 많은 문화에서는 여성의 성공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때로 그게 장애물이 됩니다. 딘 같은 사람들은 너무 까다롭다. 남자들이 감당 못한다. 욕심이 많다 돼야 하는 말을 듣습니다. 일정 나이, 보통 27세 이후가 되면 중국의 미혼 여성들은 보이지 않는 압박을 받게 됩니다. TV에서, 가족 모임에서, 직장에서도 같은 질문들이 반복됩니다. 애 낳을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남았다고 생각해? 여자는 너무 잘 나가면 안 돼. 너무 고르면 아무도 널 안 골라. 그래서 열심히 이룬 성공이 오히려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어떤 이들은 포기하고 서둘러 결혼의 역할을 수행하려 합니다. 하지만 딩처럼 일부는 사회의 기대를 거스르더라도 자신에게 진실된 삶을 선택합니다. 외로울 수는 있어요. 하지만 사회를 만족시키기 위해 결혼하진 않겠어요. 독립적인 여성을 결혼하기엔 너무 많은 사람으로 본다면 문제는 그녀가 아니라 사회가 정의한 행복입니다. 그리고 성공이 이상하게 보인다면 바뀌어야 할 것은 그 기준일지도 모릅니다. 성공이 보이지 않는 벽이 될 때, 이제 우리는 또 다른 세계로 가봅니다. 감정조차 가격표가 붙는 곳, 조회수마다, 미소마다. 안녕, 어디서 보고 있어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도시를 댓글로 알려주세요. 당신의 한마디가 우리의 아침을 덜 외롭게 만들어줍니다. 작은 행동이지만 저희가 더 많은 영상을 만들 수 있는 힘이 돼요. 고맙고 진심으로 사랑해요. 어두운 라이브 방송, 감정이 상품이 될 때. 휴대폰 화면 속 레레는 반짝이는 미소, 부드럽게 말린 머리카락, 그리고 사탕수수처럼 달콤한 목소리를 가졌습니다. 그녀는 음악에 맞춰 춤을 추고 수천 명의 시청자들과 끊임없이 대화를 나눕니다. 그들은 좋아요와 가상화폐를 보내며 조금 더 자극적인 행동을 요구합니다. 모든 조회수가 기회이고 모든 후원이 수입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보여지는 것의 대가는 결코 싸지 않습니다. 현실에선 이렇게 많이 웃지 않아요. 하지만 웃어야 돈이 되니까요. 중국을 탐험하며 현지인조차 말하기 꺼리는 기묘한 진실들. 라이브 방송의 화려한 불빛 뒤에는 차가운 진실이 있습니다. 착취성 계약,
쉬는 시간도 없는 8시간 방송, 목표 미달 시 급여 삭감. 때로는 시청자의 민감한 요구에 응해야 하는 현실. 이건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알고리즘이 합법화한 감정 거래입니다. 이제 내 감정은 내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의 수입을 위한 도구일 뿐이죠. 그런 세상에서 진실은 얇은 포장지일 뿐입니다. 사람들은 행복을, 상냥함을, 때론 연애조차 연기합니다. 시청자를 붙잡고 수익을 유지하며 더 나은 내일을 꿈꾸기 위해서요. 하지만 매 방송이 끝난 뒤에는 감정을 지나치게 쏟아부어버린 영혼만이 남습니다. 우리는 도시의 또 다른 면을 계속 들여다봅니다. 매일 밤이 생존을 위한 전쟁이 되는 세계를. 야간 생활. 도시가 잠들 때 그들은 존재하기 시작한다. 밤이 찾아올 때마다 상하이는 두 번째 삶을 시작합니다. 넌사인이 빗물에 젖은 거리를 비춥니다. 바, 노래방, 유흥업소의 음악이 초대처럼 울려 퍼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도시의 이름 없는 연기자들이 무대에 오릅니다. 아난, 24세, 바의 호스티스입니다. 그녀의 일은 손님과 술을 마시고 웃으며 맥주를 따르고 밤새 낯선 사람들과 친근하게 지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밤의 여왕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짙은 화장 밑에는 내일은 더 이상 연기하지 않길 바라는 소녀가 있습니다. 손님들은 우리가 파티를 좋아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냥 살아남으려는 거예요. 야간 생활에는 모두 역할이 있습니다. 서빙 직원, 야간 운전사, 24시간 청소부, 혹은 고용된 대화 상대. 어떤 이는 생계를 위해 선택하고 어떤 이는 다른 길이 없어 떠밀리듯 들어섭니다. 그들은 화려하게 꾸미고 말을 잘하고 강해 보이려 합니다. 그러나 모든 미소 뒤에는 가면이 있고 모든 술잔 뒤에는 숨겨진 피로가 있습니다. 매일 밤은 공연 같아요. 아침이면 계속 연기할 힘이 남았을까 생각해요. 밤의 도시는 분명 화려합니다. 하지만 그 빛은 때로 안에 있는 어둠을 숨깁니다. 당신은 이 밤의 사람들을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그들이 이 삶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살아가기 위해 택해야만 한 것이라면요? 그리고 반짝임이 당신의 젊음과 진실을 대가로 삼는다면 그건 과연 가치가 있을까요? 야간 생활의 화려함 뒤에는 돈과 관심에 일그러진 코스프레의 꿈이 숨어 있습니다. 지하 코스프레 분장이 생존 수단이 될 때 샤오냐에게 코스프레는 한때 아름다운 꿈이었습니다. 좋아하는 캐릭터가 되어 화려한 의상으로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이었죠. 하지만 몇 년 후 그 꿈은 가격표가 붙은 차가운 기계가 되었습니다. 광저우에서 프로 코스프레 세계에 들어선 샤오냐는 곧 깨달았습니다. 노출이 많고 선정적인 의상일수록 수입이 높다는 것, 피부를 많이 드러낼수록 팬들의 후원이 많아지고 개인 촬영 요청도 늘어납니다. 예전엔 공주 드레스를 입었어요. 지금은 하녀복, 고양이복, 비키니까지 입어요. 사람들이 그걸 원하니까요. 많은 젊은 코스어들은 상업 스튜디오와 계약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들은 라이브 방송, 자극적인 포즈 촬영, VIP 고객 파티 참석을 강요받기도 합니다. 일부는 코스프레 그 이상의 서비스로 유도되며 처음에 열정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이젠 내가 캐릭터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그냥 주문된 상품 같아요. 코스프레는 한때 창의력과 열정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돈이 개입하면 모든 경계가 흐려집니다. 예술은 사라지고 예술가는 수익을 위한 도구가 됩니다. 현대사회에서 여성의 생존권은 외모뿐인가요? 외모 압박, 외모가 가치의 척도가 될 때. 베이징의 한 성형 클리닉에서 아이린이라는 젊은 여성이 올해 3번째 필러 시술을 받고 있습니다. 그녀는 겨우 22세이지만 얼굴이 너무 달라져서 예전 친구들이 그녀를 알아보지 못할 정도입니다. 코가 높지 않고 얼굴도 작지 않아요. 더 예뻐져야 해요.
라이브 방송 여신들처럼 더우인 여주인공들처럼요. 현대 중국에서는 외모가 단순한 장점이 아니라 생존 도구가 되어버렸습니다. 브레인 얼굴, 하얀 피부, 얇은 입술, 높은 콧대. 이 기준들은 사회가 여성에게 암묵적으로 요구하는 조건이 되었습니다. 이 기준은 SNS, 영화, 광고를 통해 퍼지며 수천억 위안 규모의 미용 산업을 키우고 있습니다. 예쁘지 않으면 기회도 없어요. 연애든 취업이든 그냥 온라인에 나서는 것조차요. 이 외모 경쟁은 수많은 여성들을 성형수술, 극단적인 다이어트 약, 끊임없는 사진 보정 앱으로 이끕니다. 그리고 점점 그들은 원래의 자신을 잃어갑니다. 한 번의 보정이 나를 나 자신에게서 멀어지게 해요. 완벽한 사진 하나 뒤에는 끝없는 강박이 숨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외모는 자아의 일부가 아니라 인정받기 위한 통화, 사랑과 일자리, 심지어 자존감의 기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요구에 따라 살아가는 코스네어는 과연 여전히 자신일까요? 수정에 수정을 거듭한 얼굴은 여전히 정체성을 지닐 수 있을까요? 그리고 사회는 언제쯤 인간의 가치를 외모로 판단하는 일을 멈출까요? 외모가 거래 수단이 될 때 다음 세대를 바라봅시다. 발전의 그늘에 남겨진 아이들입니다. 남겨진 아이들, 길잡이 없는 어린 시절. 스촨성의 한 시골 마을, 11세 즈메일세 소년 샤오바오는 70세가 넘은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아침 채소를 따고 밥을 짓습니다. 샤오바오의 유일한 일은 혼자서 자라는 것입니다. 그의 부모는 7년째 광저우에서 공장 노동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장난감을 들고 돌아오지만 사랑은 여행 가방에 담을 수 없습니다. 엄마가 보고 싶어요. 하지만 할머니가 슬퍼하실까봐 말 안 해요. 샤오바오는 인터뷰에서 속삭였습니다. 중국에는 정기적인 부모 보살핌 없이 시골에서 자라는 600만 명 이상의 남겨진 아이들이 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는 너무 연로해 제대로 양육할 수 없고 학교에는 심리 상담 자원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은 사랑 없이 자랍니다. 부모님이 그냥 집에 계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건 다 필요 없어요. 그들에게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주는 사람도, 슬플 때 들어주는 사람도, 미래를 이끌어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점차 많은 아이들이 내성적이 되고 외톨이가 되며 문제 행동을 보이거나 학업을 중단합니다. 이는 가족이 생존을 위해 갈라져야 했던 결과로 단절된 세대의 한 부분입니다. 부재 속에서 자란 어린 시절 뒤에는 도시를 만들었지만 그곳에 속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주 노동자, 도시를 움직이는 사람들. 초고층 빌딩이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동안 그 모든 것을 햇볕 아래서 짓는 사람들은 거의 주목받지 못합니다. 바로 이주 노동자들입니다. 왕아저씨, 47세, 허난 출신, 상하이에서 건설 노동자로 10년 넘게 일했습니다. 하루 12시간, 노동, 일당 지급, 계약서도 없이 일합니다. 그가 사는 곳은 얇은 벽에 월세방, 개인 화장실도 없고 6명과 함께 사용합니다. 남을 위한 집은 지으면서 나는 머물 집이 없어요. 이들은 가장 힘든 일을 맡습니다. 벽돌 쌓기, 조공, 가정부, 배달, 주방, 보조. 모든 현대 도시의 편의를 제공하지만 정작 기본 권리는 박탈당합니다. 의료보험도 휴가도 목소리도 없습니다. 우리는 사회 안에 있지만 마치 밖에 있는 사람처럼 취급받아요. 서류나 도시 호구 등록이 없어 많은 이들이 자녀를 정식 학교에 보낼 수 없고 좋은 집도 못 구하며 병원조차 꺼립니다. 그들은 조용히 희생합니다. 도시를 살아있게 만들고 다른 이들의 삶을 더 낫게 하면서 자신은 언제나 빛의 가장자리에서 머물죠. 떠나 있는 아이들, 그림자 속에서 살아가는 부모들,
이들은 도시의 주인공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들 없이는 도시가 존재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조용한 노동자들이 늙어 외로워졌을 때 누가 그들을 돌봐줄까요? 외로운 노인, 기억만 남은 시간들. 안휘성의 작은 마을, 78세의 리우 할머니는 오래된 라디오 하나와 함께 벽돌집에 홀로 삽니다. 그녀의 세 자녀는 모두 도시로 떠나 일하고 있습니다. 설날이 되면 돈은 보내지만 거의 돌아오지 않죠. 아직도 세 살 한 분 음식을 해요. 혹시라도 돌아올까 해서요. 그래도 그 문은 열리지 않을 걸 알죠. 리우 할머니처럼 많은 노인들은 젊은 세대가 생존을 위해 떠나면서 홀로 남겨졌습니다. 일부는 도시로 함께 오지만 자신의 집에서도 거의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됩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할 줄 모르고 손주들의 세상과 연결되지 않으며 SNS나 필터 같은 단어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나는 가만히 앉아 있는데 아이들은 전부 휴대폰만 보고 있어요. 가까이 있지만 너무 멀게 느껴져요. 노년은 평화와 이해의 시기여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에게 그것은 긴 고독의 길입니다. 기억만이 유일한 친구가 되는 시간이죠. 이제 한때 낙원으로 꿈꿨지만 지금은 버려진 채 사람의 발길조차 끊긴 장소들을 들여다봅시다. 화려한 조명 뒤, 고층 빌딩 아래, 잠들지 않는 거리 너머에는 조용히 견디는 삶들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스스로를 강하게 보이게 하고 누군가는 평생 단 한 번도 제대로 들어주는 이 없이 살아갑니다. 심지어 꿈으로 지어진 도시조차 한 번도 집이라 불리지 못한 이들이 있습니다. 중국 탐험, 현지인조차 말하지 않는 이상한 진실들. 어쩌면 가장 무서운 것은 어둠이 아니라 우리가 그 어두에 익숙해졌다는 사실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도 잊힌 진실을 더 깊이 들여다보고 싶다면 다음 여정에 함께 하세요. 한 번의 팔로우, 한 번의 공유. 그 작은 행동이 이야기를 널리 퍼뜨리고 침묵 속에 남겨진 곳에 빛을 비춰줍니다.